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력보다는 실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대학교 졸업장을 의무감으로 취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자격증만 있다면 필수적으로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도할 수 있었기에 먹고 사는 것에 큰 문제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일당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셨기에 대학교에 쉽게 보내주실 만큼 생활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어서 저도 돈을 벌어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이것저것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저에게 잘 맞는 분야를 하나 선택해서 졸업 이후 곧바로 회사에 취직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상태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혹시나 시댁에 밉보일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존재하는 유일한 며느리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딱히 저의 학력이나 직업에 대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셨고,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겪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전에 느끼지 못한 안정감이 생기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주변 사람들 걱정과는 다르게 시부모님과 트러블 하나 없이 남편과 신혼생활을 알콩달콩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갑자기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며 선언을 해 저희 시댁에서는 동서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댁에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제가 유일한 며느리로 남편과 시동생 빼고는 다 어른들이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친해지기 위해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고, 결혼 후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는 환영한다는 의미로 직접 만든 미니 가방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서는 저를 바라보는 반응이 떨떠름했고,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온 순간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저랑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조금 더 챙기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신경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더군요. 저희 시댁은 가족 모임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우리 집에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니 장례식 참석과 같이 급한 일이 아니라면 꼭 시댁에 들러서 같이 저녁 먹고 가거라. 저희 부부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모임이 진행되는 날이면 당연히 전 며느리로서 일찍 시댁에 방문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동서도 결혼 후 저희 식구가 되면 예외 없이 가족 모임에는 모두 참석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따로 연락을 해 매달 2번은 가족 모임이 있고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기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동서를 휘어잡기 위해 기선제압을 한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동서도 식구로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행사이니 윗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미리 언지를 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서와 통화를 끝낸 후 10분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첫째야. 너 혹시 둘째한테 연락해서 모임 참석하라고 강요했니? 네, 동서한테 매달 2번씩 모임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따로 참석하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당연히 가족 모임을 중요시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너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니? 둘째는 너랑 상황이 완전 다른데.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다는 애한테 가족 모임에 무조건 오라고 강요를 하면 되니? 둘째, 나랑 전화 통화하면서 네 말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불고 난리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도 같은 집에 들어온 며느리인데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울며불며 이야기했다는 동서도 너무 황당했고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동서랑 제 상황이 대체 뭐가 다르나요? 어차피 이 집 며느리인 것은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중요한 가족 행사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일이 있더라도 빼고 무조건 참석했는데 저도 너무 서운해요. 아무리 같은 집에 시집을 왔다고 하더라도 너랑 둘째랑 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니? 너도 참 뻔뻔하다. 둘째는 좋은 대학과 높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복덩이 며느리고 너는 대학 문턱도 못 넣어본 돌덩이 며느리인데 식모살이가 당연한 거지.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너랑 둘째를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대하겠니?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아무리 동서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같은 집 며느리인데 가족 모임이 중요한 행사라면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둘째가 요즘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잖니. 너는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챙기는 인정머리가 없냐? 어찌됐건 둘째는 앞으로 여유 있을 때만 모임에 참석한다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고 따로 연락해서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동안 시어머니를 저희 친정엄마처럼 믿고 따랐는데 동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못된 대우를 받으니까 정말 억울하더군요. 또한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하고 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함이 생겼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문제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다가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태도가 바뀐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동서보다 학벌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저도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경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월급도 꽤 높게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차별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신 이후부터 시댁에 동서와 함께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족 모임에서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동서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면서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방으로 따로 과일을 챙겨서 넣어주신다거나 명절 때마다 홍삼이나 잉어즙 이런 음식들이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가족은 쏙 빼놓고 동서 가족에게만 나눠주시는 등의 행동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대놓고 동서만 챙겨주시다 보니 동서도 그것을 알고 제가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본인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꼭 저희 회사와 비교해서 본인이 잘났다는 것을 시댁 어른들께 강조를 하거나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더라도 꼭 제 앞에서만 드리더라고요. 대놓고 동서와 차별하는 시어머니보다는 윗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동서가 더 얄미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른들이 안 보고 계실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동서와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 가족 모임 분위기를 망치거나 싸우기 싫어서 모른 척 넘어갔었는데 이건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아? 형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평소에 동서가 가족들에게 회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 얘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마다 나 보라는 듯 행동하잖아. 아니, 형님 혹시 피해망상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왜 제 탓을 하세요? 뭐? 피해망상? 동서 생각했던 것보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네.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사과부터 하고 이야기해야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찌됐건 나는 동서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이 상처가 될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동서와 이야기를 계속해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겪게 된 이러한 상황에 답답함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연락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속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오랜만에 수다나 떨까 싶어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친언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어머니가 대학 문턱 못 밟아본 돌덩어리 며느리라고 이야기했으면 너도 그냥 이번에 대학 가면 되겠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뻑하면 내신 1등급 맞아서 선생님들이 변호사, 의사 중에 하나 나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했잖아. 그냥 너도 대학 가버려. 처음에는 언니가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30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상황에서 대학교를 가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는 무슨 농담을 진단처럼 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남편도 시댁 식구도 다 반대할 것이 뻔한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미혼일 때보다 더 어렵지. 아니, 남편이랑 시댁 식구가 학비 내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허락이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예전처럼 가난하게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한식당 오픈하신 이후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잖아. 그냥 조금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봐. 어차피 엄마가 계속 대학교 학비 지원해 주신다고 가라고 하셨잖아. 이참에 너 학창시절부터 꿈꾸던 의대 진학하면 되겠네. 의대? 이 나이에 의대가 말이 되나? 의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운 걸 누가 몰라? 근데 너 학창시절에 다들 부러워할 만큼 공부도 잘했고 아직 30대 안 지났는데 도전 한번 안 해보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빡세게 공부하면 의대 진학 가능성 있지 않을까? 엄마도 입시 준비할 때 대학교 못 보내줘서 계속 미안해 하시기도 했고 이참에 우리 부모님 소원 성취해드리자. 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자세히 들여보니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부모님께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그토록 원하셨던 작은 한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고 평소 요리를 잘하시는 엄마 덕분인지 입소문이 난 덕분에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보실 때마다 예서야, 너 아직 젊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게 어떠니? 엄마는 고등학생 때 너가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지 못해서 그게 미안해서 그래. 지금 결혼은 했지만 너 아직 30대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니까 원하는 분야 찾아서 공부해보자. 응? 대학교에 가라고 권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수능밖에 방법이 없었기에 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학과로 진학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0대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해보고 죽어라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대신에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는 괜히 알렸다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아서 합격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생활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후 회사에 1년 휴직 신청을 하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나와서 부모님께서 따로 등록해 주신 재수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살면서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죽어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던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왜 재수학원에서 나와요? 그냥 30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 제발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부탁할게. 응?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드려요, 형님? 급한 마음에 사정했으나 결국 동서는 신이 나서 쪼르르 시부모님께 달려가 일러 바쳤더군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와서 며느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볼 때마다 구박하시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며느리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며 이혼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첫 번째 수능을 망치게 되었고 저는 꿈꾸던 의대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날고 기어봤자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며 막말을 하셨고 이런 말을 듣고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남편과 별거를 결심하고 친정집에서 공부하며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두 번째 수능 직전에는 의대에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능을 치르게 되었고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이름 있는 대학교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일대를 권해준 언니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저는 힘들게 받은 의대 합격증을 들고 곧바로 시댁에 있다는 남편을 쫓아가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학교 문제로 동서와 차별을 해왔었던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당황해 하셨어요. 네가 정말로 의대에 합격했다고? 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의대 합격증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의대 합격증을 뺏어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시더니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한 듯 그동안 미안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시댁 식구들 표정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당연히 의대 특성 때문에 매 순간이 과제이고 시험이었지만 남들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끼니 해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도 생기게 되고 함께 밥을 먹어줄 사람도 늘어나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나둘씩 적응을 해나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동기들과 학식이 아닌 밖에서 다 같이 밥을 사 먹게 되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한 번은 시험이 끝나고 동기들 몇 명이랑 함께 학교 주변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고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다는 동기의 이야기에 따라 식당을 하나 골라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곳에서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식당에서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군요. 동서는 눈이 마주치게 되자마자 당황한 듯 급하게 다가오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 방금 내가 식당에서 본 게 뭐야? 회사가 아니라 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 형님, 오늘 여기서 본 건 시부모님이랑 우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동서가 애걸복걸 비는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우선 동서에게 진실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동서가 왜 멀쩡한 회사가 아닌 베트남 식당에서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요, 형님. 저 실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뭐라고? 분명히 시댁에 인사 올 때 명문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했잖아. 그럼 식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그럼 회사도 지금까지 다닌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왔고? 그건 아니고요. 회사에 입사할 때 명문대학교 졸업생이라고 서류 조작해서 냈고 그거 들켜서 얼마 전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앞으로 고소당할 예정이고 변호사 만나보니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거짓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수능을 너무 못 봤고 좋은 대학교는 고사하고 지방대도 못 갈 수준이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조작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 학교도 입학한 것처럼 했었어요. 그럼 친정 부모님도 속였다는 말이네? 네. 그런데 살다 보니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생겼고요. 그때마다 조작을 해왔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부모님이랑 남편끼리 이야기 들어가면 친정 부모님도 알게 될 거고 저 진짜 큰일 나요. 아니, 나는 동서 부탁 못 들어주지. 누구 때문에 그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얄미워서라도 그냥 못 넘어가. 형님, 제발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동서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동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불며 난리를 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제가 찾아와서 놀라셨겠지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학교에서 수업 듣고 동기들이랑 베트남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동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고? 네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밥을 먹으러 갔다면 점심시간일 텐데 거기서 그 시간에 둘째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네. 그리고 따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도 했어요. 들어보니까 동서 명문대 나온 학생도 아니었고 회사도 학교 졸업장 위주에 취직해서 앞으로 고소를 당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 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아니, 둘째야. 네 형님이 하는 말 다 진짜야? 첫째가 뭔가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지? 응? 시동생도 많이 놀랐던 것인지 저에게 정말이냐고 여러 번 묻더군요. 결국 동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인 입으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시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동서 친정에 전화를 하셔서 집에 있는 사기꾼 당장 데리고 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울며불며 빌고 있는 동서에게 시부모님께서는 두말 할 것 없이 시동생과 이혼하라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동생도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동서에게 화를 잔뜩 내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면서 명문대 나왔다고 거짓말했다는 것도 기막힌 일인데 사문서 위조로 고소 예정이라는 것이 소름 끼친다며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통보한 후 동서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친정 식구들한테도 외면당한 채 회사에서 고소를 당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제발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고 무릎 꿇고 사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꼬일대로 꼬여버렸고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는 이혼은 불가피했어요. 특히 친정부모님께서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신 후 시댁과는 절대 상종하지 말고 이혼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셨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을 유지하게 되었고 저는 의대를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의사 며느리 놓치게 되었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셨다고 해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깎아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청렴결백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서도 시어머니도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